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편 차연입니다. 자, 지난 시간 이어서 1단원 실력편 경우의 수의 문제들 다 쉽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은 다음 시간부터 순열도 배우고 조합도 배우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중복순열, 중복조합 막 어마어마한 걸 배우는데 이걸 다 배우고 나면은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을 배웠던 1단원이 가장 어렵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여러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뭔가 새로운 걸 배우는 건 분명히 새롭고 낯설고 시간도 많이 드는 과정이지만 그 새로운 게 항상 어렵지는 않아요. 어려운 이유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익숙해지면은 이게 쉬울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 16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은요, 분명히 문제는 이해가 너무 잘 돼. 익숙한 느낌이야. 그러나 막상 풀어보면은 수학을 좀 잘하는 수험생들도 의외로 굉장히 어려워하는 주제들이 이번 시간에 다루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10번부터 진행할게요. A, B, C, D 네 학교에서 2명의 테니스 선수가 나와서 오른쪽 그림까지 토너먼트를 한다. 각 학교에 나오는 선수랑 같은 조가 될 수 없으므로 같은 조가 될 수 없게. 그러니까 뭐 A 학교에서 2명이 나오면 하나는 X조, 하나는 Y조. B도 하나는 X조, 하나는 Y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먼저 A 학교에 나와 있는 2명 있잖아. 뭐 A1, A2라고 할까요? 이 사람이 조를 이렇게 나눠서 가는 방법이 두 가지 있는 거죠. 얘가 X조, 얘가 Y조, 또는 반대로 얘가 Y조, 얘가 X조. 그다음 B 학교에 B1, B2도 어떻습니까? 두 가지. 점점점에서 마지막 D 학교도 두 가지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 4명을 두 명, 총 8명 갖다가 A조, B조를 X조, Y조 이렇게 나누는 방법이 총 16가지가 있습니다. 곱의 법칙에 의해서.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X조에 들어갈 사람이 결정이 됐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A1, B1, C1, D1이 X조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X조끼리 토너먼트 이렇게 대진표를 만드는 거잖아. 그럼 이것이 몇 가지 있는지를 구해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대진표 만드는 방법이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 만들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있습니까? 요게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래요? 이거를 외워서 푸는 게 아니야. 왜 3가지냐면은, 자, 내가 만약에 A1이라고 쳐봐. 내가 A1이야. 그럼 내가 제일 첫 번째로 만나는 사람이 중요하잖아. 그 사람이 누군지를 봤더니 하나, 둘, 3명 중에 한 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숫자가 3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2명은 자동 결정입니다. 근데 그게 토너먼트 대진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B1이라고 치면은 C1, D1이건 D1, C1이건 어차피 순서를 바꾸건 안 바꾸건 간에 어차피 이 안에는 동일한 어차피 그지 뭐 월드컵에서 프랑스와 크로아티아가 경기를 하나 크로아티아랑 프랑스가 경기를 하나 똑같은 거란 말이야 이게.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제 똑같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들어간 사람만 중요하니까 3가지. 됐습니까? 또 마찬가지로요. 여기에 A1하고 또 누가 붙고 여기에 또 이렇게 붙는 경우도 이거랑 똑같습니다. 어차피 내가 누구랑 붙는가가 중요한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표를 가지고 만드는 방법은 그냥 3가지로 한정이 됩니다. 이거를 분할이라는 개념을 통해 가지고 조합을 통해서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텐데 그거를 전혀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렇게 직접 해보니까 내가 만나는 조합이 3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있는 요 조들은 뭐 이름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요거는 첫날 경기에 여기는 두 번째 날 경기에 이 경우는 여기는 첫날 경기에 여기는 두 번째 날 경기해랑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곱하기 1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런 문제 그런 말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선택된 4명을 가지고 X조 만드는 방법은 3가지. 선택된 4명을 통해서 Y조 만드는 방법 3가지이기 때문에 정답은 16 곱하기 3 곱하기 3 하니까 16 곱하기 9가 되어서 144가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죠? 다음 11번. 길을 찾는 방법인데요. 이때까지 이제 앞에 쌤이 뭐 이런 문제, 길 찾기 문제가 지난 시간에 했었잖아. 이런 거랑 뒤에도 조합 공부하다 보면 최단거리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런 문제랑 이 문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같은 길을 따라서 A에서 B까지 이 점에서 출발해서 요 점까지 가는 겁니다. 방법 중에서 다음 만족하는 경우의 수. 먼 거리로 가도 되는데 서쪽으로, 그러니까 왼쪽으로만 가면 안 되는 거야. 위로 가도 돼, 아래로 가도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갔다 심심하니 갔다가 한참 갔다가 뭐 이런 거 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먼 거리로 가도 되는데 왼쪽으로만 안 가면 되는 거야.
이 경우에 몇 가지 있습니까? 봤더니 야 진짜 난해하다. 올라갔다가 막 내려갔다 올라갔다. 근데 이걸 갖다가 왼쪽으로 못 가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는 이게 어차피 그러니까 얘가 움직이는 것은 오른쪽 가거나 위로 가거나 아래 가거나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 이 5가지 경우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따라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오른쪽으로 5번을 지금 가는데 그 5번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만 결정이 되면은 결국에는 이 나머지는 연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 왼쪽으로 못 가기 때문에 생긴 일인 거죠. 위아래는 자유롭게 가기 때문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이 가로 짝대기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요 A랑 이 다음 칸 사이에서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를 그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중에서 왼쪽으로 못 가기 때문에 딱 하나밖에 못 꿔요. 하나밖에. 그 다음도 하나, 둘, 셋, 4개 중에 하나밖에 못 긋습니다. 하나밖에 못 긋습니다. 하나밖에 못 긋습니다. 하나밖에 못 긋습니다. 이렇게 가로 짝대기 5개를 그으면 요거를 연결하시면 문제 조건 만족하는 경우의 수는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이 가로 중에서 4개 중에 선택하는 방법은 4가지. 두 번째 하나, 둘, 셋, 4개 중에서 4가지 해서 전부 곱하게 되면 4의 5제곱이니까 이 값은 2의 10제곱하고 똑같고요. 1024가 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서쪽으로 못 간다고 하는 위의 조건을 만족하고 PQ를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P를 지나면 안 돼요. Q를 지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Q는 이게 가로상에 있으니까 요거를 지나면 안 되는 거야. 빵. 이거는 이제 안 되는 거야. 불합격. 그러면 이제 P를 지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은 반드시 P를 지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P를 기준으로 아래쪽을 이렇게 지나거나 아니면 P를 기준으로 위쪽으로 이렇게 2개를 지나게 되거나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래쪽을 지나는 경우는 한 가지. 위쪽이 주황색인 경우 어떻게 됩니까? 하나, 둘, 3개 결정되고 하나, 둘, 3개 결정돼서 9가지. 다시 말하면 3 곱하기 3.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P란 점 위쪽에서 3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결정이 되면은 그냥 P를 지날 일이 없죠. 또 아래쪽에 2개 결정되면은 P를 지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하지만 이 총 10가지가 가능합니다. 뭐가? 이 앞에 2개에서 10가지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여기는 그죠? 하나, 둘, 셋, 4개 중에 전부 가능합니다. 여기는 하나, 둘, 3개 중에 가능합니다. Q가 안 되기 때문에 3가지. 마지막도 역시 4가지가 되어서 10가지, 12가지, 120가지에다 4 곱하니까 480가지가 답이 되겠네요. 접근 방법이 새롭네. 접근 방법. 왜냐면 이게 위아래로 자유롭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최단거리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때는 또 조금 더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정육엔각형, 그러니까 정육각형, 정십이각형 이런 것들이야. 정육엔각형,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점점점, 뭐 이렇게. 이게 정육엔각형이 있습니다. 원을 그린 이유는 그냥 원에 가까운 그런 비슷한 도형이 되지 않을까. n이 충분히 크면은. 자, 이랬을 때 삼각형을 만든다. 정삼각형 몇 개 있습니까?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정삼각형은 꼭지점이,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정삼각형은 이 점 결정되면 요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잖아. 그럼 이게 몇 개 있습니까? 봐봐요. 선생님이 정삼각형에다가 한쪽 끝을 표시를 해볼게요. 이렇게. 그럼 이런 점들이 몇 개 가능하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럼 당연히 정육행각형이니까 6n개의 정삼각형이 가능합니다. 뭐 이거, 그럼 이거, 뭐 이거 가능한데 잘 보면은 정삼각형은요 이렇게 점이 3개가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 출발해서 이 점이 되는 정삼각형이나 이 점에서 출발해서 이 점이 되는 정삼각형이나 이 점에서 시작돼가지고 이 점이 되는 정삼각형은 전부 다 같은 정삼각형이므로 3번 중복이 됩니다. 곱하기 3분의 1 하면 정답은 2n이 되겠습니다.
이 말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삼각형에서 쌤이 그냥 한 꼭지점 이걸로부터 출발하는 정삼각형 하나밖에 없잖아. 이렇게 120도 120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몇 개지 봤더니 당연히 이 점이 6행개가 있으니까 6행개가 있는 거야. 근데 그중에서 각각이 3번씩 중복됨으로 나누기 3에서 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직각삼각형을 어떻게 구합니까? 직각삼각형 구하는 과정은 직각삼각형은요. 선생님이 외접원 그린 것처럼 이렇게 외접원의 중심을 지나면 이때 얻어지는 모든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 됩니다. 이건 알고 있습니까? 이거 왜 그래요? 중심각과 원주각의 성질에 의해서 중심각이 180도이면 원주각은 반절인 90도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원의 중심을 지나는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은 항상 직각삼각형이야. 그래서 이렇게 생긴 짝대기를 몇 개 그릴 수 있습니까? 한마디 대각선 몇 개 그릴 수 있겠습니까? 원래는 6행개를 긋지만 곱하기 2분의 1 두 번 중복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3행개의 정삼각형이 나오는 3행개의 직선이 나오는 거죠. 이게 원래는 이 점을 출발해서 긋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이 점의 개수가 6행개가 있으니까 6행개 곱하기 6행개의 직선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렇게 긋나 여기서 이렇게 긋나 겹치기 때문에 나누기 하면 3행개가 나오는 거야. 근데 이 각각에 대해서 이 점 결정이 되면 나머지 하나가 여기에 있건 여기에 있건 여기에 있건 전부 다 직각삼각형 아니면 전부 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몇 개가 있습니까? 봤더니 이 점의 개수가 총 6행개 중에서 얘랑 얘 빼고 나면은 몇 개 있어요? 6n-2개가 있는 거죠. 여기 답입니다. 그래서 이 6n-를 앞으로 끄집어내면은 이 값은 6n 곱하기 3n-1이 내가 원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등변 삼각형은 어떻게 구합니까? 이것도 비슷해요. 이등변 삼각형에서 예를 들어서 요 점을 포함하는 이등변 삼각형은 이렇게 하나가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이렇게 세 개가 있고 점점점 마지막에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요 점으로부터 출발한 이등변 삼각형의 개수는 몇 개하고 똑같냐면은 여기까지 지났을 때 이 앞에 요 점의 개수하고 똑같아요. 이 점 개수. 그러니까 이 점을 한 꼭지점으로 하는 이등변 삼각형의 개수는 자 보세요. 이 점하고 이 점을 제외하면은 그러니까 총 이게 지금 6행개 들어가 있는데 그지? 요 점 제외하면 6n-2개잖아. 그 중에 오른쪽 왼쪽이 똑같으니까 나누기 2하면은 3n-1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 점의 개수가 3n-1개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문제는 요 점으로부터 출발하는 이등변 삼각형 개수는 항상 3n-1개입니다. 근데 이런 점이 몇 개가 있습니까? 몇 개가 있습니까? 당연히 6n개가 있는 거죠, 이게. 이게 답입니다. 자, 다시 질문. 한 점을 이등변 삼각형에서 이등변끼리 만나게 되는 꼭점이라고 하면은 이 꼭점은 이거랑 이것이 구별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출발해서 만드는 것이 3n-1인 겁니다. 근데 이 점이 이 점일 수도 있고 이 점일 수도 있으니까 곱하기 6에 나오면 답이 되는데 뭐가 문제냐? 이 중에서 이게 문제인 거야. 쭉 이등변 삼각형 만들다 보면은 이렇게 생긴 정삼각형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출발로 해가지고 이렇게 정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이게 만들다 보면은 요 점을 출발로 해가지고 얻어지는 정삼각형이 또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똑같은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출발했다는 뜻은 원래는 이렇게 생긴 이등변 삼각형이 이렇게 생긴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근데 만들다 보니까 아까 카운트했던 거랑 겹쳐지는 거야. 이 겹쳐지는 게 몇 번 있어요? 몇 번 있습니까? 정삼각형 개수가 아까 2n개였잖아요. 그 2n개의 정삼각형은 각각 3번씩 카운트가 되는 거야. 원래는 한 번만 카운트해야 되는데 3번 카운트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번 카운트가 되고 여기서 한 번 카운트가 되고 여기서 한 번 카운트가 되고 그럼 그중에 2번 카운트된 건 버려야 되는 거죠. 따라서 빼기 2 곱하기 2n만큼이 더블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이걸 다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18n제곱 마이너스 6n 하니까 마이너스 10n 해소감의 값은 2n으로 묶을까요? 9n 마이너스 5 이렇게 답되겠습니다. 자 됐죠? 다음 1-13번 1-13번은 엄밀하게 말하면
뒤에 이제 원순열을 배우거든요. 그 원순열을 배우면서 조금 더 생각의 폭을 넓힐 수가 있는데 그 원순열을 배우더라도 이런 거는 이제 카테고리가 같은 것이 들어가 있는 원순열이라는 카테고리야. 근데 그게 고교 교육과정도 아니고 원순열 단원에서 배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건 뭐냐면 그 원순열의 느낌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일이 한번 세봐. 나열해봐. 하회 법칙으로 경우의 수를 카운트해봐. 이런 개념인 거야. 그래서 이게 어떤 말이냐면 흰 거 3개, 검은 거 6개 있습니다. 거기 9개가 있는 거야. 그 9개를 원형으로 나열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뭐 회전의 일치항 같은 것으로 봅니다. 뭐 등간격으로 나열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열해볼게요. 봉이. 자, 하나, 둘, 셋. 여기 사이에 2개씩 이렇게. 사이에 2개씩 이렇게. 사이에 2개씩 이렇게. 이렇게 이제 공 9개를 배열한 거예요, 지금. 여기다가 흰 거 3개를 배열하면은 자동으로 검은 것은 채워지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9개를 배열하지만 이런 게 똑같은 거야. 여기가 흰 거고 여기가 흰 거고 여기가 흰 것인 경우나 또는 여기가 흰 거, 여기가 흰 거, 여기가 흰 것인 경우나 회전에서 같으면 같기 때문에 여기가 흰 거고 여기가 흰 거고 여기가 흰 것인 경우나 똑같단 말이야. 한마디 갖다 적당히 이렇게 회전시켜가지고 요 간격이 똑같이 등간격 유지가 되면 그러니까 흰 거, 흰 거, 흰 거 이 사이에 검은 거 2개씩, 검은 거 2개씩, 검은 거 2개씩 똑같은 경우입니다. 이해되겠니?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를 카운트를 하는 건데 카운트하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일단 이거는 아까 말했지만 고교 교육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막 수식으로 현란하게 풀 생각을 하지를 마세요. 그래서 그냥 수영도 내지는 케이스 나누기 내지는 합의 없이 고의 없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고 봤더니 검은 거는 나열할 필요가 없이 흰 거 들어갈 위치만 결정되면 나머지 검은 거는 자동 결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볼까요? 흰 것이 3개가 연속으로 붙어 있는 경우 첫 번째. 두 번째. 흰 것이 2개가 붙어 있고 이 사이에 검은 것이 들어가 있고 다시 흰 것이 들어가 있는 경우. 세 번째. 흰 것이 이렇게 모두 다 한 칸 또는 2칸 또는 뭐 3칸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 이렇게 나눠서 구해보겠습니다. 흰 것이 3개 다 이웃하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요? 흰, 나머지 검은. 선생님 이거 흰 하고 검은 거 똑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똑같죠. 왜? 적당히 회전하면 어차피 겹치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흰 거 2개 붙어 있는 거 해볼게요. 보세요. 흰 거 2개 붙어 있는 거는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야. 흰 거 하나, 흰 거 2개. 그럼 나머지는 세 번째인 거는 여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왜? 그럼 3개가 다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흰 것이 떨어져 있는 경우. 물론 떨어져 있는 게 이런 게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은 모든 흰 것이 2칸씩 떨어져 있는 경우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흰 거, 검은 거 2개, 흰 거, 검은 거 2개, 흰 거, 검은 거 2개. 이게 딱 한 가지가 있어, 한 가지가. 근데 이거 말고 흰 거가 한 칸씩 떨어져 있고 검은 것이 또 나머진 거가 떨어진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그걸 적당히 이동시키면 흰 것이 한 칸씩 떨어진 형태를 갖다가 여기 위치로 적당히 돌려가지고 고정을 시켜봅시다. 이해했습니까? 흰 것이 방금처럼 2칸씩 밖에 안 떨어진 경우가 딱 하나 있어요, 지금. 이번엔 건 흰 것이 한 칸 떨어져 있을게요, 한 칸. 이 사이에 한 개가 있는 겁니다, 검은 거가. 그럼 나머지 들어가는 것은요, 보세요. 이게 있고, 여기는 이웃하면 이 2번째 카운트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경우 1가지, 여기 있는 경우 2가지. 자, 저희 맞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치? 여기 있는 거 1가지. 여기 있는 거 2가지. 여기 있는 거 3가지. 이해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4가지. 이렇게 있어요. 문제가 하나 있어. 무슨 문제가 있냐면 흰 거 한 칸 떨어지고 흰 거 한 칸 떨어지고 흰 거 신화 또는 흰 거 한 칸 떨어지고 흰 거 한 칸 떨어지고 흰 것 이나 똑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를 제외해서 이걸 전부 카운트하면 10가지가 답이 나오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카운트하는 방법이 쌤이 하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은 아닌데 쌤은 그냥 흰 것들이 다 붙어 있는 경우, 하나만 떨어져 있는 경우, 두 개 다 떨어져 있는 경우로 나눠서 계산했습니다. 특히나 이 마지막 부분이 조금 더 난해했죠. 이거는 이 정도로 그냥 공부하고 넘어가면 돼요. 이거 자체 갖다가 막 현학적으로 깊게 들어가면은 같은 것이 있는 원순열 같은 경우는 또 더 깊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말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마지막 문제. 14번도 마찬가지인데요. 색칠하는 문제가 오히려 1단원이 더 어려워. 직사각형 6개의 삼각형으로 나눴습니다. 이게 대칭인 게 하나도 없죠. 그 다음에 빨파노를 이용해서 색칠을 하는데, 자, 각각의 색깔은 한 가지로, 공유하는 것은 다른 걸로, 빨파노 중에 사용하지 않은 색깔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색깔을 칠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총 6개를 적어도 하나 색깔. 자, A 색깔, B 색깔, C 색깔이라고 하고요. 빨파노가 뭔지는 모른다고 쳐보겠습니다. 이게 빨파노일 수도 있고, 노빨파일 수도 있고, 이거는 나중에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중에서 색깔이 어떤 조합이 될 수밖에 없냐면은, 자, 한 색깔을 제일 많이 썼어요. 몇 가지 가능합니까? 4가지 칠할 수는 없어. 그러면 이 값은 색깔이 총 6개인데 하나를 4가지 칠해버리면 나머지는 하나하나씩 칠하면 되나? 아니죠. 그러면은 문제에서 한 변을 공유하는 두 삼각형은 서로 다른 색깔을 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 한 칸 띄고 하나 한 칸 띄고 하나 하고 붙여서 쓰면 이게 이웃해버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색깔이 제일 많으면 3개까지 쓸 수가 있고요. 그때 나머지는 필연적으로 하나는 2개, 하나는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거나 또는 각각을 2개씩, 2개씩, 2개씩 되거나 이거밖에 없어요. 색깔 칠하는 조합이.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이게 몇 가지인지 세볼게요. 이것도 푸는 방법이 되게 많은데 쌤은 혹시나 학생들이 해설지 보고 순열과 조합 문제를 보면서 외우면서 감을 잡으면서 문제를 풀까 봐 걱정이 돼. 순열과 조합은 그냥 순열과 조합스럽게 경우의 수스럽게 카운트하는 겁니다. 이걸 쌤이 푸는 방법이 유일한 진리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더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방법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풀이를 학습해야 되는 게 뭐 이런 단원에서 이제 필요한 거지요. 우선 AAA를 칠하는 방법은요. AAA이거나 맞습니까? 또는 AAA이거나 밖에 없습니다. 색깔이. 그래서 이거를 칠하는 방법은 2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칠하고 나면은 하나, 둘, 3개가 남잖아. 그 중에서 하나는 C 선택해서 칠하면은 나머지는 자동으로 BB 칠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값은 3가지 가능한 거야. 그런데 AAA에 대응하는 색깔은 빨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3개를 칠하는 색깔이 빨일 수도 있고 파일 수도 있고 노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3가지. 그 다음에 BB 칠하는 게 빨일 수도 있고 파일 수도 있고 노일 수도 있고. 근데 앞에서 사용했던 색깔은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2가지. C는 자동 결정이 돼서 이 값은 36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색깔인지 모르지만 3개, 2개, 1개 칠하는 방법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AA, BB, CG는요. 빨파, 노이건, 노빨파이가 어차피 둘둘둘 칠하는 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럼 그좋아. 어쨌든 2개 칠하는 거야. 그럼 2개 칠하는 것 중에서 선생님이 편의상 요 색깔을 갖다가 선생님 빨빨이라고 이렇게 빨빨. 이 빨빨을 칠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지를 봐봅시다. 그래서 이게 빨, 한 가지. 자, 여기는 고정, 2가지, 고정, 3가지. 됐습니까? 그 다음 이제 여기를 칠하는 건 다 셌어요. 여기를 안 칠하고 여기를 칠하는 거 세볼게요. 그러면 연속하면 안 되기 때문에 1가지, 2가지, 3가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벌써 그러니까 3가지 가는 거야. 이번 여기를 칠해볼게요. 단 여기나 여기를 칠하는 거 앞에 카운트 했으니까 여기 안 칠하는 거. 그러면 1가지, 2가지 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여기를 칠하는 거는 1가지 밖에 없습니다. 총 9가지가 빨간색 2개를 칠하는 방법인 거야. 그 각각에 대해서 파랑, 노랑이 어떻게 칠해진지를 생각하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뭐냐면은, 자, 보세요. 만약에 빨간색을 이렇게 칠했다고 쳐봐봐. 네. 그러면 무조건 나머지 조합은
여기에 같은 색깔, 이거에 같은 색깔을 칠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웃하는 게 붙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따라서 나머지 파랑하고 노랑이 있다고 치면은 여기에 파랑 칠하고 여기 노랑 칠할 수도 있고요. 여기 노랑 칠하고 파랑 칠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두 가지. 그런데 반면에 A를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색깔에 빨강을 칠했다고 치면은 요거 두 개 다르고 이것도 다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노파일 수도 있고 이게 파노일 수도 있고요. 이 각각에 대해서 얘가 노파일 수도 있고 파노일 수도 있으니까 이 경우는 네 가지 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마주보고 있는 경우는 색깔을 네 개를 칠할 수가 있고요. 알겠습니까? 빨간색이 한 칸 건너 있는 경우는 두 가지를 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그 9개를 카운트를 했는데 그 9개 중에서 마주보고 있는 게 몇 개인지를 세보는 거야. 그래서 마주보고 있는 게 빨빨이 이렇게 칠 수도 있죠. 네. 또 빨빨이 이렇게 칠해질 수도 있죠. 마주보고 있는 거. 또 빨빨이 이렇게 칠해질 수도 있죠. 이렇게 세 종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종류는 각각이 4개 칠할 수가 있는 거야. 이에 반해서 나머지 6가지는 2개밖에 못 칠하는 겁니다. 그래서 3, 4, 12, 6, 2, 12에서 24가 되고 더하니 정답은 60까지가 나오겠습니다. 쌤 이렇게 카운트를 했는데 카운트하는 방법이 아까 말했지만 쌤 말이 꼭 진리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푸는 다양한 방법을 익히시고 쌤은 뭐 가장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카운트를 해봤습니다. 일단 1단원은요 수학 합편 내용과 완전히 200% 똑같기 때문에 1단원 자체를 쌤이 좀 빠르게 진행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제 순열, 조합, 진짜 확률과 통계스러운 내용들을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